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건 이런 거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더 싸게 사는 그러한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려서 먼저 팔아 놓고 현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산다.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공매도 관점은 주식이 하락을 할 때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뭐 간단하게 뭐 주식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얼마 접하지 안 하신 분들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관점은 개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관점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다음에 다시 되사는 이러한 관점은 담보가 빵빵한 뭔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법이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이죠. 개인들은 불리하다라고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이제 오래 경험한 결과 저의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이제 울분이 터질 때가 많죠,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아마 엄청난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과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대부분의 이 사기 내가 사기를 느낀 것 같은 이런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사기를 당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런 거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주가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의 어떤 매매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공매도를 걸어 놓고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주식에 대한 뭐 전망에 대한 안 좋은 레포트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아니면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일부러 주가를 크게 올려서 공매도를 걸어 난 다음에 크게 하락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거죠. 호재를 만들어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공매도를 가득 걸어 놓고 다시금 악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거대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언론사와 뭐 긴밀히 우리가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언론도 언론일 뿐더러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투자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관점의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언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이런 거죠. 주식을 투자하면 원래 이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잘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정신이 약간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막 어느 주식이 좋다, 어느 게 호조돼, 어떤 기술 개발을 했다, 어느 게 곧 잘 될 것 같다, 이런 수많은 어떤 호재 뉴스라든지 리포트가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투자자한테 더 정신없이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매매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결국은 이 주식이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알고 보면 주가는 결국 하락해 있고, 이 주식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주식은 상승해져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 시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딘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돈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구독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좀 방송을 좀 오래 하면서 제가 투자 리포트라든지 애널리스트 의견을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때는 어떤 증권사 어떤 리스트라든지 애널리스트에 관한 어떤 관련 그러한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뭔가 읽으면 읽을수록 과거에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좋아진다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느낌. 왜냐면 그러한 레포트의 대부분의 어떤 뭐 객관적인 사실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 자체도 추정, 추론,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인제 미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관점은 반반인 거죠. 그 리포트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확률이 반반인데, 잘 될 때는 맞춘 리포트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키고, 틀렸을 때는 그 리포트를 또 이제 폐기시켜 버리고, 뭐 이러한 관점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올라도 벌죠. 뭐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매수해서 오르면 벌고.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이 떨어져도 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한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왜 공매도를 계속 결국은 부활시키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런 거죠. 공매도를 부활을 시키면 누가 유리합니까,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를 재개시키면, 공매도는 한마디로 큰돈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공매도가 있으면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1조 원을 팔겠다라고 하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겠죠, 1조 원을 주식을 팔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를 걸어 놓고 자기네들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떨어진 만큼 이제 또 수익이 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공매도가 있으면 주식을,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대형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뭔가 쉬워지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매도를 유지하는 관점은 어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혜택이다.'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공매도가 있으면 유동성이 더 확보가 되고, 왜냐하면 공매도가 있으면 상방 하방 포지션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호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가 있어야지만이 버블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뭐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버블이나 이러한 모든 그러한 상황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 포지션만 해도 충분히 버블은 어느 정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뭐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 이제 대형 기관에서 생각하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 창에 띄어 놨는데요. 사실은 개인의 어떤 신용 대주 거래와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 거래는 여러분들이 딱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합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훨씬 더 많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게 훨씬 쉬운 관점이죠. 자, 보면 이용 대상은 이제 신용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고요. 대차 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인데요. 대상 종목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약간 부실한 개인한테는 상장 주식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큰 종목으로만 한 200개 정도 되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종목에 가깝고, 그다음에 채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담보 비율을 보면요. 뭐 이제 굉장히 담배 비율부터 이미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상환 기간에서 보면 개인들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빌려서 팔았는데 "너희 못 갚으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그러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 자체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 일에서 60일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기한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수수료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빌려 봐야 그렇게 큰 돈 못 빌리니까 수수료도 많이 받는 상황이지만 뭐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수료도 굉장히 싼 편이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공매도라고 하면 개인들은 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개인들은 주식이 올라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올라도 벌고 떨어질 수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주식 시장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시장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은 여러분들 진실과 거짓이 정확하게 반대반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 반은 뻥이에요, 여러분.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왜냐하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정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송을 하면서 뭔가 되게 똑똑한 척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리포트를 쫙 이렇게 참고하면서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의 어떤 신뢰를 깨는 아주 이제 아주 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것인데 공매도를 그러면 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결국은 여러분 이제 시장이 유동성 장세인데요. 공매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시장은 극도로 이제 더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미래에 기대심이 큰 주식이 사실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마디로 고퍼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 미래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2 년, 5년 뒤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 주일 뒤, 뭐 한 달 뒤도 예측을 못 하는데 어떤 산업의 2 년, 5년 뒤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수많은 리포트라든지 어떤 시장 분위기를 봐서 뭐 최근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언택트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2년 3년 뒤에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식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훨씬 주가 대비해서 높지만 그럼에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공매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이런 거죠. 이제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틈틈이 '아 요 주식 좀 부실한데 지금 약간 공매도를 치고 나서 부정적인 리포트 몇 개 써 주면은 우리가 호로록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제 공매도가 되면 더 뭔가 이제 좋은 뉴스도 떴다가 안 좋은 뉴스도 떴다가 이제 뭐 그야말로 아비규환처럼 뭐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HTS라든지 뭐 MTS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조용하죠. 그냥 우리가 주식 매매만 하면 되는데 그곳은 이제 그것에 만약에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데 이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아우성이죠, 아우성. 난리 법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뭐 여러분들 실시간 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떤 주식 시장을 굉장히 지금 뭐 오랜 시간을 경험을 했고 투자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본다든지 뭐 어떤 주식이 내일 올라갈 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수많은 이 혼란과 아우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결국은 주식 시장을 이런 사기와 거짓과 이런 진실이 반반씩 판을 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상식적인 투자. 상식적인 투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
미래에 성장성이 있는 업종 중에서 지금 제일 고평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배당을 낼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제일 만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에 고배당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매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매도가 재개가 되든 말든 사실 저는 별로 여러분들에게 뭐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삼성전자 포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아 가시는 분들은 공매도 영향이 없는데, 자, 공매도에 그럼 어떤 영향을 공매도 영향이 있는 분들은 어떤 영향이냐면 코스닥 업종이죠. 코스닥 업종 중에서 매출과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래에 대한 기대심으로 인해서 주가가 훨씬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은 여러분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공매도를 걸어 놓고 만약에 안 좋은 리포트를 발표를 해 버리면 아마 그거 이제 주가 크게 하락할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거의 다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절매를 한다든지 뭐 그러한 관점이 되는 상황이 큰 겁니다. 결국은 공매도를 부활하는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외국인과 기관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글로벌 이제 큰 자금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을 어떤 공매도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글로벌 투자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게 증시에 어 더 개인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들이 피해를 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공매도로 피해를 보지만 실적이 좋은 주식은 공매도로 피해를 안 받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하락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공매도를 걸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활짝 열어 놓으면 글로벌 증시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필요하다. 글로벌 자금도 글로벌 증시 자금도 들어와야 되고 유동성도 더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버블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크게 올라간 주식은 공매도를 걸어서 충분히 주가를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여러분 공매도의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